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사진 학의 계절학기 10강입니다. 두 번째 주 금요일 마지막 주차가 되겠네요. 마지막 1차죠. 그 10강 수업에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 2020 최신 버전에서의 개선점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인물 리터칭의 기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포토샵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진 중에서 포트레이트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물 사진에서 그 이제 포토샵을 사용해서 주로 리터칭을 하는데요. 그 포토샵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물 사진의 리터칭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그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우리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레미쉬 제거라고 해서 그 이제 기미, 잡티, 주근깨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는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진의 기법 중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베이직한 사진 리터칭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닷징과 버닝 기능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리퀴파이라고 해서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얼굴의 형태라든지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씩의 어떤 리터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특이점이라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non-destructive editing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원본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리터칭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제 파일은 이제 그 로 파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본 로 파일을 하나 구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g1172.cr2 파일,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도 있으실 텐데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mg1172.cr2 파일이 되겠습니다. 원본 로 파일이죠. 예, 원본 파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리터칭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로 파일을 샘플로 구하기가 좀, 사실 로 파일에서 그 리터칭이 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구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 사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것 말고 이제 제가 몇 장 더 그 로 파일을 좀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로 파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인물 리터칭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뭔가 인물, 그 사람의 앞면 리터칭을 할 때 뭔가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 파일을 먼저 불러왔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이제 로 파일 디벨롭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디벨로핑 작업을 하는데 로 파일 현상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섀도우 클리핑 워닝 기능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하이라이트 클리핑 워닝 기능 둘 다 키도록 할게요. 둘 다 킨 상태에서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노출 조절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냐 아니면 섀도우가 날아가냐 이런 부분들을 경고창을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온도는 좀 어떠신가요? 색상은 괜찮아요. 색온도는 지금 여기서 이제 오토를 선택해서 이제 포토샵 보고 알아서 그 색온도를 조정하라고 하면은 영 엉뚱한 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에즈샷, 기본 색상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익스포저부터 시작해서 살살 이제 조금씩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생기면 안 되죠.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 수준으로, 얘는 특별히 건드릴 거는 많지 않아요. 그죠? 섀도우 부분을 살짝
좀 높일까요? 여기 지금 뭐죠? 섀도우 부분에 그 워닝이 조금 발생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블랙을 띄워도 됩니다. 블랙을 띄워도 없어지는데, 여기는 좀 없어지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왼쪽에 비포하고 오른쪽에 애프터 띄워놓고 좀 볼게요. 띄워놓고, 네, 접근해서, 뭐 살짝 좀 밝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는 건드리면은, 지금 텍스처를 건드려서 좀 살짝 그 스킨 쪽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텍스처 부분을 건드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의 리터칭을 위해서 일단 그냥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살려놓고 텍스처 제로로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리티 아주 약간 미세하게 조정하시고, DH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정도, 네, 조절을 해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조절하고, 커브 탭에서는 뭐 특별히 건드릴 게 있을까요? 커브 탭 건드리면은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리죠. 그 외에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허옇게 날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리터칭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기 전에 워플로우 옵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워플로우 옵션 체크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이제 왼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은 색 공간은 그대로 sRGB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뎁스를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제 뎁스 쪽 부분은 우리가 리터칭 하는 데 있어서 16비트나 32비트를 쓰면은 그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분명. 근데 일단 8비트로 가겠습니다. 8비트로 가고, 이미지 사이징하고 아웃풋 샤프닝하고 포토샵 전부 다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오픈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8비트 sRGB 색 공간의 이미지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인물 리터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물을 확대를 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힐링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잡티나 주근깨나 이런 부분을 지운다 할 때 너무 뭐랄까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마네킹 같은 그런 얼굴을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줌 아웃 상태에서 보시고 줌 인으로 이제 세부 조정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줌인, 줌아웃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팁이라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메뉴로 가시는 거예요. 윈도우 메뉴로 가신 다음에 윈도우 메뉴에서 어레인지로 가십니다. 어레인지로 가신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New Window for MG1172, 그러니까는 지금 요 것과 동일한 윈도우를 꺼내는 거예요. 동일한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거는 그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개별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뷰 메뉴, 윈도우 메뉴에서 어레인지에서 뉴 윈도우로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개가 같은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이쪽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얼라인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가서 어레인지로 간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to up vertical,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세로로 놓고 보자는 거죠. 지금 요건 이제 세로 사진이니까. 그래서
투업 버티컬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이쪽은 그냥 우리가 미리 보기 용도로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요 정도로 놓을까요? 요 정도로 놓고 이제 편집은 수정은 이쪽 윈도우에서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면 이쪽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윈도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넓은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 작업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작업 말씀드린 거는 그 블레미쉬, 결국은 이제 잡티, 우리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 거슬리는 뭐 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쪽을 확대하면 안 되죠. 이쪽 기준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보이는 요런 거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되게 이렇게 매몰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요, 진짜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버립니다. 마네킹 같은 느낌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그 것들 중에서도 이런 이제 뭐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캐릭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때 거슬리는 부분들, 요거는 그냥 빼주면 좋겠다,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거슬리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뭐랄까요, 흠을 제거를 해주시는 형태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그 흠이나 이런 거 제거할 때 어떤 거 사용하셨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네,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흠이나 이제 잡티를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툴이 이제 보통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축키는 J이고요. 근데 이제 힐링 브러쉬 툴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하고 그냥 브러쉬 사이즈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한번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파괴적인 방식이죠. 백그라운드 레이어, 원본 레이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새로운 레이어 하나 꺼내야 되는데요. 레이어 창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십자로 되어 있는 Create New Layer 또는 뭐 Shift Command N 누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힐링 브러쉬를, 그 스팟 힐링 브러쉬를 사용하지 말고요. 전통적인 힐링 브러쉬, 그냥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니고요. 레이어 1번을 선택해 주신 상태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샘플링을 하는 이제 샘플 레이어를 무엇을 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커런트 레이어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커런트 레이어를 커런트 앤 빌로우로, 커런트 레이어와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까지 전부 다 적용하는 전부 다 샘플링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너무 확대했죠. 눈에 거슬리는 부분 눈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마 쪽부터 해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셔야 되겠죠. 브러쉬 사이즈 적당히 브러쉬 사이즈를 그 맥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옵션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집니다. 뭐 하드니스는 그대로 놔둘게요. 하드니스는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태블릿에서는 지금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펜 프레셔를 가지고 사이즈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르는 이 힘만큼 이제 적용을
세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마우스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클릭하시면 100% 적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적용되는 힘을 줄이고 싶으시면 하드니스를 줄이시면 됩니다. 네, 하드니스를 여기서 줄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점들을 한번 좀, 뭐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기는 한데, 뭐 일단은 한번 그냥 우리 연습이니까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힐링, 일반 힐링 브러쉬 툴이기 때문에 그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옵션 클릭을 하래요. 소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옵션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마우스를 이제 샘플링 할 곳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100%가 적용되니까 바로 들어갈 텐데, 저는 살짝 떼면은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잘 안 들어가요. 세게 꾹 누르면은 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해 볼게요. 나머지 이쪽 부분도 살짝,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조정하시면서 우측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봐주세요. 그림도 보시면서 자연스러운가 뭐 이거를 계속 보시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뭐 요런데 거슬린다 그러면은 여기도 꾹 찍어서 네, 조정하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약간 요런 티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티눈이 있었네요. 네, 여기도 제거.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제거.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제거. 네, 제거하고요. 여기 좀 약간 좀 상처가 있으세요. 어디에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부딪히시느라고 여기에 좀 안타까운 상처가 있는데, 요거 좀 제거해 주고 싶다 하시면 제거하시면 되죠. 이렇게 제거,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여기도 제거, 여기도 살살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살살.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레이어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하게 만약에 적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정도 수준을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한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정도를 한꺼번에 조정하시면 되니까. 이 이마 쪽 부분이, 이마의 이 상처 쪽 부분이 좀 아쉽네요. 좀 조금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상처를 좀 없애드리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살짝 좀 더, 네. 이 정도면은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무난한 정도 수준이면 되세요.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이쪽도 지금 살짝 상처가 있으신 것 같죠? 이쪽도 만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만졌습니다. 괜찮나요? 괜찮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마 쪽, 여기 근데 살짝 좀 티가 나죠? 그러면은 샘플링을 반대로 적용해서 한번 다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반대로 이 정도 했어요. 자, 전후 비교하시려면은 우리 레이어 1번 왼쪽에 있는 비지블 아이콘이 있죠. 눈알 모양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돼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 거죠. 이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보도록 할게요. 뺨 쪽도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제거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브러쉬 사이즈 적당히 조정하셔가지고 제거. 어때요? 괜찮나요? 네, 적당히. 잠깐만요. 좀 오른쪽 기반으로 해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뾰루지 같은 거 제거해 주시고, 여기도 제거해 주시고, 또 봅시다. 여기도 좀 눈에 거슬리죠? 좀 여기도 좀 조정해 주고 싶으시죠? 그러니까는 이 전체 화면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 화면을 보고 조정하고 싶으신 곳을 파악하신 다음에, 자, 옵션 키 누르셔가지고 샘플링 하시고 다시 조정 해서 어때요? 여기도 옵션 키 눌러서 여기 있는 거 샘플링 해서 여기 보정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콧날 위에도 조정해주면 좋겠네요. 이쪽을 샘플링 해서 여기도 살짝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자,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됐나요? 지금 얼굴에 보면은 여기도 살짝, 그죠? 여기도 살짝. 여기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죠, 막. 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 쪽 가보겠습니다. 입하고 왼쪽 뺨에는 뭐 특별히 건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이거 점 빼드릴까요? 네, 점 빼드리고, 빠져라 점. 네, 그 다음에 눈썹에 그죠? 눈썹에 요 점은 참 쉽지 않죠. 바로 왼쪽에 있는 그 눈썹을 샘플링해서 얻는 형태로 접근해야겠죠. 이렇게 쉽진 않아요. 살짝. 네, 없어졌나요? 네, 뭐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가시고,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곳을 봅시다. 눈에 거슬리는 곳, 여기에 살짝 주름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만약에 없애주고 싶으시다, 주름이 있는 거, 그러면은 옵션 키 카피할 곳 샘플링 하신 다음에 살살 없애볼게요. 주름 제거했어요. 없어졌죠? 네, 주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점 다 빼야 되나요? 빼드리죠, 뭐 기왕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잡고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빼고 여기도 조정하고, 이 정도 할게요. 여기 좀 살짝 좀 잘못됐네. 그럼 여기 잡고 다시 조정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입술 쪽에 점, 네, 여기도 뭐 옵션 샘플링 잡고 지우고, 옵션 샘플링 잡고 지우고, 네, 이 정도 조정해 드렸고, 입 밑에 여기도 뭐 살짝 좀 건드려 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잡고 좀 여기가 좀 살짝 지저분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해 드렸어요. 정리해 드렸고, 어디 보자. 뭐 이 정도면 됐나요? 좀 눈에 거슬리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기 다시, 여기 다시 잡고 조정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살짝 찍는 형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긋는 형태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피부 결을 피부 결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브러쉬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 잡고 피부결이 이쪽이잖아요. 뭐 지금 자세하게 확대를 해 보시면은, 그죠? 피부결이 보이시잖아요. 방향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피부결의 방향으로 미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고, 여기서는 피부결의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고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피부결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조정을 해드렸나? 네, 이 정도.
잡고 얼굴은 거의 다 되신 것 같고요. 얼굴은 깔끔하게 되셨고, 여기 목 부분에 이것도 빼드릴까요? 눈에 거슬리시면 빼주세요. 샘플링 잡고 한번 피부결대로 이건 샘플링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니까 샘플링 얍 네, 요 정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없애드릴까요? 네, 이런 거 없애드릴게요. 잡고 브러쉬 사이즈 좀 키워가지고 빵 됐죠? 여기도 빵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해드렸나? 여기도 깔끔하게 그냥 다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조정하고 여기도 조정하고 네,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힐링 브러쉬 툴을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뭐죠? 잡티,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거 제거해 주시고, 제가 주름을 안 봤네? 주름 제거할 게 있나요? 주름을 안 봤다. 지금 크게 보이는 것만 보고, 자, 주름 쪽, 이거 목주름이요? 목주름은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주름도 살짝 좀 거슬리죠? 거슬리시나요? 살살 목주름도 완화를, 목주름 개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살살. 목주름도. 완전히 밀어버리시면은 진짜 마네킹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살살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주름 개선했고, 그 외에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닷징 버닝이라는 것을, 닷징 버닝 레이어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게 사진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닷징 버닝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토샵에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다치 툴이 있어요. 그리고 번 툴이 있어요. 닷징과 버닝 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괴적인 방식으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어떤 닷징 버닝을 한다 하면은 그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레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닷징 버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닷징 버닝 하기 전에 잠깐만 그 우리가 작업했던 지금 그 블레미쉬 작업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하기 전이고요. 이게 이제 작업 완료한 후잖아요. 전후. 그러면은 결국 이 레이어 1번, 자, 레이어 1번, 이게 지금 우리가 작업한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작업한 내역이고, 결국 이 레이어 1번의 오페시티, 투명도죠. 투명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그 잡티 주근깨 제거의 정도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죠. 지금 이렇게 여기 상처도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오페시티를 오른쪽으로 쭉 늘리시면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100% 하면 완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좀 너무 완벽을 기했나봐. 그러면은 한 80% 뭐 내지는 쭉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한 뭐 80, 뭐 85%,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가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하게 작업을 했더라 하더라도 이런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결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닷징 버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징 버닝 가시기 전에 우리 제가 닷징 버닝의 기본적인 그 방법론을 제가 문서로 남겨드렸거든요. 그 문서를 열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네.
이제 닫칭 버닝의 출발은 사실은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 과거 아날로그 필름 시절부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 시절부터 닫칭 버닝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진 리터칭을 했었어요. 뭐 아날로그 필름 때는 뭐 리터칭이 없었느냐, 포샵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더 의도적으로 태우거나 필름의 빛을 막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름을 더 투과시키는 형태가 이제 버닝, 더 태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어떤 임의의 그런 그 사물로 막아버리면 이게 닫칭입니다. 예, 닫칭의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본의 오리지널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밝게 하는 게 닫칭이죠. 그 다음에 더 태우는 게 버닝이죠. 그래서 닫칭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아가지고 빛을 막아가지고 덜 태우는 형태로 해서 이쪽을 이제 살리고 이쪽은 더 태워서 더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아날로그 필름 시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원본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1920, 30년대죠. 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예, 리터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밝게, 여기는 어둡게, 그림자도 좀 더 선명하게, 컨트라스트, 명도 대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더 맑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오리지널 원본 사진이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전구 쪽 부분은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그림자는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좀 더 선명하게 명도를 좀 더, 명도 대비를 좀 더 넓히는 형태로 이런 닫칭 버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이런 인물이 아니고 동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닫칭이 들어가고 어디에 버닝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퀴 쪽 부분은 좀 더 어둡게 만들었고요. 이런 쪽에 이제 버닝이 들어갔죠. 닫칭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이쪽 코 쪽 부분, 눈 쪽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닫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닫칭 버닝이 없는 상태는 그냥 이런 그러니까 결국 명암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빛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 빛에 떨어지는 것을 어디는 많이 떨어지고 어디는 덜 떨어지게끔 만들면서 결국은 사물의 2D의 사진을 어떤 입체감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이 닫칭 버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평면에 빛이 그냥 뭐랄까요, 좀 유니폼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혀 입체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닫칭 버닝을 하면서 이쪽은 날려버리고 닫칭을 시키고 이쪽은 버닝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뭐예요? 빛이 왼쪽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고 여기는 이제 빛이 반사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버닝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이쪽이 닫칭 버닝을 하지 않은 상태, 이쪽이 닫칭 버닝을 한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좀 더 뭐랄까요, 입체감이 좀 극대화되나요? 그죠? 오른쪽이 더 극대화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얼굴에 빛이 떨어지는 곳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에 떨어지나요? 이마, 그리고 이 광대뼈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콧날, 그리고 입술, 그리고 이 턱 아래쪽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쇄골 쪽도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 쇄골의 하이라이트 영역, 이쪽 부분 전부 다 이렇게 빛이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상대 부분, 광대뼈의 아래쪽 부분이라든지 쇄골의 아래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선이라든지 얼굴의 이 외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버닝이 들어갔죠. 그래서 입체감을 좀 더 부여하는 형태로 간다 라는 것이죠. 이 사진도 보시죠. 닫칭 버닝 어떻게 했는지. 아, 이렇게 살렸구나. 이렇게 입술도 그렇고 이쪽 부분 살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입체감을 부여했구나 정도를 아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닫칭 버닝을 아주 과하게 했을 때 상황입니다.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여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요, 여기 손등까지도 네, 이 닫칭 버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이마 쪽 부분의 전면에 빛이 떨어지는
콧등까지, 그 다음에 이 얼굴의 그 광대뼈 부분이라든지 턱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고, 이빨 색상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다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국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포토샵에서 그레이 50%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다칭 버닝을 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마 쪽 부분은 허옇게 날아가고, 이 코의 외곽 부분은 좀 어둡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칭 버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다칭 버닝 툴이 포토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정면 샷일 경우에, 정면에 조명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얼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를 하고 그림자가 먹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칭은 요렇게 시켜주고 버닝은 요렇게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도 턱 밑에 부분도 버닝 들어가고 쇄골 쪽 부분 좀 강조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의 뉴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Shift Command N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새로 그 레이어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50% 그레이를 얹히셔도 됩니다. Shift Command N으로 갈게요. Shift Command N으로 가시면 N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이어의 New 레이어 일로 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Shift Command N으로 가신 다음에 Shift Command N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레이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드는 오버레이 아니면 소프트라이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부드럽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소프트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Fill with Soft Light Neutral Color 50% 그레이로 이제 도포를 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는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얘를 체크하십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거를 좀 올려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2번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1번은 우리가 이 작업한 거예요. 이 작업한 거고, 이 블레미시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에서 우리가 다칭 버닝을 하겠습니다. 다칭 버닝 근데 사실 이제 요것도 좀 뭐랄까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칭 버닝을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이 50% 그레이를 사용한 레이어를 써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투명 레이어로 그대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차이는 없고, 사실은 투명 레이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축키 1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기초니까는 50% 그레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투명 레이어 기준으로 다칭 버닝 하는 방법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사실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레이를 써야 되냐, 투명은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 써도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레이 레이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브러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브러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 작업에서 브러쉬 작업을 하려면 일단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단축키는 B입니다. 그래서 B 누르시면은 왼쪽에 브러쉬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경색, 배경색, 포어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죠? 포어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얘가 포어그라운드 컬러가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기본 값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색상이 아니신 경우에는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디폴트로 갑니다. 디폴트로 검정색, 흰색의 디폴트 색상으로 가게 되고, 전경색, 단축키 D를 안 누르시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요 쬐끄만한 그 디폴트 포어그라운드 앤 백그라운드 컬러 요 아이콘 클릭하셔도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색, 배경색을 우리가 계속 수시로 스위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축키가 X입니다. 그래서 X키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정경색과 배경색이 서로 스위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 된 상태에서 지금 요것도 이제 X키가 아니면은 요 단축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잠깐만한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클릭하셔도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정경색이 이번에는 이쪽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할게요. 이쪽을 그대로 놔두고, 예,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 윈도우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했고요. 브러쉬 선택한 상황에서 일단은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야 되겠죠. 컨트롤하고 옵션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진다, 작아진다 말씀드렸고요. 브러쉬 사이즈 너무 크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드니스입니다. 하드니스 쪽 부분은 거의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블랙이죠. 블랙이 포어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인 상태에서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드니스가 강한 경우, 하드니스가 강한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하드니스는 우리가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드니스 100%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소프트 라운디드 브러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죠. 지금 브러쉬 선택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서 클릭하시고 가장 위에 있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드니스가 얼마가 되죠? 하드니스가 0%가 됩니다. 그러면 하드니스 0인 상태에서 제가 또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래도 심해요. 그죠? 그래도 심해서 바로 티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니스가 0인 상태에서 플로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값을 쭉 줄여서 한 6%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 정도도 사실 좀 저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플로우를 한 5%, 4% 뭐 이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제가 좀 플로우 강하게 해가지고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플로우를 강하게 해가지고 블랙 상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브러쉬 작업을 하는 영역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예, 어둡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키워서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지?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네,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지우고 그리고 X키를 눌러가지고 흰색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플로우는 많이 줄일게요. 플로우 4%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4% 정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혹시 에어브러쉬 선택되어 있으시면 에어브러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브러쉬를 선택하시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 지금 제가 이제 플로우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브러쉬 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쉬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 플로우 다시 줄이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줄인 다음에 자, 빛의 형태 일단 먼저 파악하시고 접근해 보도록 하죠.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이 떨어지는 게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눈동자를 보시는 겁니다. 눈동자를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조명이 정반사가 됩니다. 지금 조명이 어디에 있나요? 조명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정면에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조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쵸? 예,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하죠. 브러쉬 사이즈 다시 키우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경색이 백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X키 눌러서 전경색을 백색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로우 5% 줬고요. 살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콧날에 하이라이트를 좀 주겠습니다. 콧날에 하이라이트 주고, 이마가 좀 밋밋한가요?
지금 왼쪽의 사진 보시면서 가요. 왼쪽의 사진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왼쪽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입체감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마에 입체감을 주려면은 가운데 이 부분은 좀 빛이 많이 떨어지는 듯하게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 이 외곽부 영역을 좀 어둡게 만드시면 이렇게 입체감이 부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키 눌러서 이쪽은 좀 어둡게 가야 되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네, 다시. 저는 좀 과하게 세게 가네요.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태블릿을 사용을 하면서 이 사이즈 조정에 프레셔를 사용을 하도록 세팅을 해버렸네요. 얘를 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를 이제 좀 부드럽게 들어갈 거예요. 부드럽게 들어가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부드러운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요거 보면 알죠? 요거 보면은 이쪽은 제가 세게 넣었었는데 이쪽 부드럽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쪽은 X로 살살 어둡게. 어우, 플로우 5%도 너무 세게 들어가요. 3% 갈까요? 3% 들어가고, 전후 비교, 요랬는데 요렇게. 너무 강한가요?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칠해주면 돼요. 다시 칠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빛이 들어가죠. 이쪽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키 눌러서 그 다음에 볼 쪽은 살짝 아래쪽을 좀 리터칭을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살 건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키워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싹 긋는 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얼굴도 많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이 좀 살짝 좀 밝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이쪽도 턱도 살짝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가볼까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분이 눈썹은 좀 진하긴 한데 눈썹을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 작업했던 곳이죠. 눈썹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지금 제가 이 브러쉬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전,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살살 빗어줄게요. 빗어줍니다. 전,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입술도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하신 다음에 살짝만 만져주시면 이렇게
근데 이빨이 안 보이시네. 이분은 뭐 이빨을 건드릴 수는 없겠고, 짠 입술 색깔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손대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뭐 딱히 이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쪽 부분, 쇄골 부분 쪽 살짝만 좀 더 건드릴게요. 이쪽, 네,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키워서, 네. 그 다음에 쇄골은 브러쉬 사이즈 좁혀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림자 영역에서 쇄골을 강조시키는 거죠. 이렇게 강조, 네, 이렇게 강조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도 강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짠.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면은 어디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어디 봅시다. 눈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동자를 좀 더 하얗게 만들거나, 눈동자의 이 눈의 흰자 있죠? 흰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네, 닷징을 해서 좀 더 선명한 눈으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짠 요 정도예요. 이쪽 눈도 마찬가지죠. 살살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또 눈동자는 더 진하게 가시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 근데 눈동자도 이 눈동자의 이 외곽 부분 있죠. 외곽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전후 비교해 볼까요? 이랬는데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눈동자는 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외곽 부분을 좀 눈동자와 흰자의 사이 경계를 좀 뭐랄까요, 선명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시면은요,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좀 이렇게,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 줄이셔가지고요. 전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살살. 눈썹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속눈썹. 그러면은 지금 정경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살살 그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전후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요. 네, 요 정도 그어줍니다. 어느 정도 됐나요?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만져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치 여러분들 화장품 중에 컨실러 있죠? 그거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남학생분들도 아시나? 네. 이쪽도. 자, 됐나요? 좀 눈에 거슬리는 구간이 어디가 있죠? 여기가 핏줄인가요? 핏줄이 보이죠?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살짝 거슬리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상해. 그쵸? 건드리지 말까? 이거는 레이어 1에서 우리 아까 뭐죠? 예. 힐링 브러쉬 했었을 때 그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힐링 브러쉬로 살짝만 건드릴게요.
이쪽이 좀 이상하니까 핏줄처럼 보이는 이쪽 구간이죠. 뭐야? 좀 완화가 됐나요? 짠짠 짠짠. 네, 어느 정도는 아주 약간 미세하게 됐네요. 다시 잘해야 되는데. 망했다. 그죠? 살리겠어요. 이쪽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저처럼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레이어 1번을 누르시고 1번을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지블 아이콘을 딱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문제 있는 영역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쵸? 여기 문제 있는 영역을 이레이저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레이저 사용하셔가지고 아 나 여기 망했어 하시는 구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난 여기 문제 있으니까 지워버릴래. 그죠? 여기 나 문제 있었어. 여기는 다 지워버릴래. 그리고 다시 옵션 클릭 하시면은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네. 그 부분 지웠고요. 여기도 문제가 있었나?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는 문제가 원래 이런 거군요. 이분이.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예. 힐링 브러쉬 들어갑니다. 그 원래 피부가 이러셨는데 그죠? 그거를 네. 요 정도가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됐죠? 그죠? 네, 요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그 다칭 버닝 하다가 힐링 브러쉬를 하고 있네요. 네. 자, 다칭 버닝 다시 돌아가서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짠짠, 짠짠. 뭐 잘했나요? 너무 광대가 강조가 되고 있나요? 그쵸?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쪽도 제가 지금 레이어 1번에다가 하고 있었군요. 뭔가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피부가 깎여 나간다 했어요. 레이어 1번에다가 제가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레이어 2번 클릭하시고 하셔야죠. 네. 아이고, 또 잘못했다. 브러쉬. 그죠? 브러쉬를 선택하고 해야겠죠. 저처럼 여러분들도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네, 무난하죠. 전체 화면을 보시면서 너무 밝아졌나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네. 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에는 요랬는데 요 정도. 요 정도. 이쪽 처리를 좀 제가 좀 미숙하게 했네요. 좀 살짝 좀 더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미적인 감각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닫징 버닝을 했기 때문에 레이어 2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페시티만 조절하시면은요, 오페시티가 제로인 상태가 아무런 닫징 고 이렇게 오페시티를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미하시는 게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이쪽도 오페시티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물 리터칭의 두 번째 방법으로 닫징 버닝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50% 그레이의 그 닫징 버닝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 보았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0% 그레이를 사용을 한 닫징 버닝 이 비파괴적인 방식의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그냥 투명 레이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명 레이어로 만들어서 레이어 3번으로 올리고, 이 레이어 3번을 그냥 이대로 투명한 상태에서 소프트 라이트를 줘 보겠습니다. 투명한 상태에서 소프트 라이트를 줘보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블랙하고 화이트 브러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좀 더 여기서 화이트닝을 해보겠다. 그럼 지금 확대를 해서 콧등 쪽 부분, 이렇게 화이트닝, 이마 쪽 부분도 화이트닝, 그 다음에 이쪽은 살짝 좀 더, 여기도 살짝, 그 다음에 입술이 좀 더 도드라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술을 결국 좀 그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뜨는 구간, 요 부분은 더 하얗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좀 어둡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살살 잡아주고, 하이라이트 지는 구간은 좀 더 밝게. 전후 비교해 볼게요. 짠짠 짠짠, 요런 느낌으로, 네, 요런 느낌으로 제가 부여를 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자, 지금 이거는 50% 그레이를 쓴 게 아니고요. 제가 3번 레이어만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3번 레이어, 네, 클릭해 보면은, 자, 지금 작업한 게 살짝 눈에 뜨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마에 요 정도 이렇게 강한 거. 자, 50% 그레이를 쓴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50% 그레이 3번 레이어,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투명 레이어에다가 한 거. 사실상 작업 방법은 똑같아요. 작업 방법은 똑같고, 이제 그 50% 그레이를 쓰든 투명을 쓰든 뭐랄까요, 결과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내가 뭔가 잘못 칠한 것 같아서 이거를 제거를 할 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 칠을 잘못했어, 이거를 지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를 잘못했네, 여기를 지워야지. 50% 회색 레이어라면, 50% 회색 레이어라면은 정경색을 50%를 주시고요. 정경 50% 주시는 방법은 그냥 HSB 값으로 0050 가면 됩니다. 50% 주시고 여기서 칠하셔야 돼요. 이렇게 칠하시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50% 그레이 레이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칠한 것을 좀 지우겠다 하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 50% 회색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투명 레이어를 가지고 내가 닫징 버닝을 했다 하시면은, 그냥 단축키 2키 누르십시오. 단축키 2 누르시면 뭐예요? 얘가 이레이저죠. 이레이저로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을 그 복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투명 레이어가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는, 투명 레이어인 경우는 내가 작업을 어디 했는지 잘 안 보인다 정도,
근데 이제 회색 레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딜 작업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짠짠, 네,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레이어까지 뭐 그대로 살려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살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리퀴파이, 픽셀 유동화 작업을 통해서 픽셀 유동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좀 그 인물의 마지막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픽셀 유동화라고 하는 리퀴파이 작업은요, 우리가 인물 리터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리퀴파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리퀴파이를 비파괴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여기에서 필터로 가신 다음에요. 그 필터에서 그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리퀴파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유동화 작업은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하시고 픽셀 유동화 작업을 처음에 하시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블레미쉬 제거 작업, 그 다음에 다칭 앤 버닝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시면은 만약에 리퀴파이를 보정을 했다, 리퀴파이를 한번 수정했다 그러면 그 뒤에 작업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블레미쉬를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칭 버닝 하시고 마지막에 리퀴파이를 뭐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겠죠. 뭐 하이패스도 작업하셔야 될 거고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리퀴파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점을 더 빼고 뭐 이런 다칭 앤 버닝 뭐 이런 걸 다시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어요. 예, 그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또 리퀴파이를 바로 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필터로 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리퀴파이는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퀴파이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리퀴파이는 결국 어떤 하나의 이미지 레이어가 있으면 이미지 레이어를 그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제 일단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죠. 이미지 레이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원본이 있었고 레이어 1, 2, 3번으로 우리가 약간의 이제 어떤 블레미쉬 제거 작업 뿐만 아니라 이제 다칭 버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레이어들을 다 선택해 줍니다. 뭐 커맨드 또는 Alt키 누르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전부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4개의 레이어를 다 합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누르시면 되고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쉬프트 E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어 4번에 이제 새로운 아까 레이어 1, 2, 3번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다 합친 머지드된 그런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얘를 이제 스마트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메뉴에서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 선택을 해 주시면은 뭐 이제 얘가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안내 메시지가 하나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필터 메뉴 가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리퀴파이 Shift 커맨드 X가 되겠습니다. 리퀴파이를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다. 리퀴파이를 선택을 하면은요, 네, 보시는 형태대로 이제 리퀴파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CC 버전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리퀴파이가 좀 더 쉬워졌죠. 왜냐하면 페이스 어웨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페이스 어웨어가 돼가지고 여기가 얼굴이에요 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눈 부분, 오른쪽 눈, 왼쪽 눈, 그 다음에 콧날, 그 다음에 입술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셀렉트 페이스, 얼굴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얼굴을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그 다음에 페이스 쉐이프까지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인식해서 리퀴파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퀴파이라는 건 픽셀 유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요 링킹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의 눈을 여러분들이 같이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 사이즈, 눈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왼쪽 부분 조절해 볼까요? 왼쪽 조절하면은 어때요? 왼쪽 눈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죠. 이거를 링킹을 하시게 되면은 눈이 이제 둘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똑같지 않습니다. 크기가. 저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눈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큰 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리터치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요, 큰 눈을 줄여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동양인 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그 작은 눈을 키우는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좀 웃기죠?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이 좀 더 큰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가고, 여기서 살짝 왼쪽 눈을 더 가볼까요? 무난하게. 자, 그 다음에 눈의 높이, 이거 링킹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둘 다, 전부 다. 눈의 높이는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왼쪽 눈이 커요. 왼쪽 눈 좀 더 줄이겠습니다. 저만 그래 보이나요? 살짝. 그 다음에 눈의 넓이 조절하고요. 눈의 넓이도 왼쪽을 좀 더. 그 다음에 눈의 기울기 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입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코의 길이 조정하시고, 코의 넓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를 좀 얇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입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입은 하나니까요. 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페이스 쉐이프네요. 이 부분은 페이스 쉐이프는 입 어디 갔니? 입 여기 있네요. 스마일 좀 웃을래? 이런 식으로 웃는, 약간 살짝 이상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윗입술 살짝, 아랫입술, 그 다음에 마우스의 넓이, 그 다음에 마우스의 높이.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ehead, 이제 이마가 되겠죠. 이마의 넓이. 근데 지금 이마는 건드리기가 힘든 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잘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마를 더 넓히는 것은 가능한데 좁히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턱의 높이, 그죠? 턱의 높이 적당히. 그 다음에 광대뼈 라인, 광대 라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대 라인 적당한 수준으로. 그 다음에 페이스, 얼굴의 넓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저는 페이스 위드, 얼굴의 넓이를 좀 넓혔네요. 마이너스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넓은 게 좋나 봐요. 네, 살짝 넓은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페이스 어웨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제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페이스 어웨어 기능이 아예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리퀴파이 하는 방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도구 보시면은 포워드 워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W고요. 포워드 워프 툴 사용하셔가지고 이 포워드 워프 툴, 이 결국은 지금 이 사진에서의 픽셀들이 전부 다 그 물 흐르듯이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 포워드 워프 툴의 아이콘들을 쭉 보시면 아실 텐데 미는 거예요. 픽셀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러쉬 사이즈 중요하죠.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브러쉬 사이즈 적당한 수준으로 이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이 사이즈로 조정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 이쪽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게 이분은 좀 살짝 그 뭐랄까요, 이분은 싫으실 것 같으세요.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살짝 좀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워드 워프 툴 사용해서요, 이렇게 살짝 미는 겁니다. 살짝 예, 밀고 여기 이제 광대 아래쪽은 살짝 또 넓히면 되겠죠. 넓힙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하지 못해요, 평행하지 못해요 하실 때 사용하는 게 스무드 툴입니다. 왼쪽에 상단에서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스무드 툴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입니다. 스무드 툴이 있죠. 그래서 스무드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막 이렇게 그 내가 포워드 워프 툴 사용해 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땡기고 이래 가지고 약간 우둘투둘한 부분을 좀 이렇게 밀어 주시면은 약간 평탄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스무드 툴이 되겠습니다. 스무드 툴로 약간 좀 더 평탄화 시켜주고요.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밀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워드 워프 툴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턱을 좀 밀어주고 싶다. 턱을 좀 더 살짝 작게 밀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부드럽나요? 스무드 툴 가지고 다시 좀 평탄화를 시킬게요. 스무드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가 좀 커 가지고 이걸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제가 아까 여기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에서 입 크기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 코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지금 코의 높이라든지 코의 넓이 이거는 조정을 했는데 코 크기 자체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 퍼커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있는 요게 이제 축소시켜주는 퍼커 툴이 되겠고, 얘는 블로우트 툴이라고 해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퍼커 툴 사용해서 코에다가 갖다 대고 한번 살짝만 찍어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클릭. 줄어드는 게 보이셨나요? 다시 한 번만 클릭. 줄어드는 게 보이셨죠? 아주 살짝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확대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축소해서 보니까 좀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스크 씌워 가지고 뭐 조절할 수 있는 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설명드리는 걸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생략하고, 왜냐하면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리컨스트럭트라는 옵션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서 뭐랄까요, 얼굴의 형태를 살짝 리터칭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너무 과도하다 싶으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는 그 리컨스트럭트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컨스트럭트에서 지금 현재 어마운트가 100으로 되어 있는 건 내가 지금 작업한 상황에 100%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은 쭉 뒤로 가서 0인 상태가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리퀴파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죠.
그 히스토리에 처음으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마운트를 쭉 조정하시는 거죠. 어마운트를 쭉 조정하셔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어디가 보이세요? 광대뼈하고요, 코하고요, 턱하고요.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쭉 조절하셔가지고 적당히 저는 그냥 100으로 갈래요. 1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을 좀 여러분들이 맞추셔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시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리컨스트럭션 도구입니다.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 도구로 반영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턱도 되고 그 다음에 광대뼈도 되고 코도 되는데 어디가 안 되나요? Face Aware Liquify 한 영역은 리컨스트럭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리컨스트럭트 이 기능이 이 Face Aware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나 Face Aware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데요 하시면 여기서 리셋 버튼 누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Face Aware Liquify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를 이제 미리 확인하시는 방법이, 비포 앤 애프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맨 아래 보시면 프리뷰라는 체크박스가 있죠. 여기서 프리뷰를 해제하시면 원래 이미지고요. 이제 프리뷰를 체크하시면은 제가 리퀴파이를 한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전후. 요거는 뭐랄까요, 지금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까지 모두 다 반영된 상태로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제가 얼굴을 다 바꿔버렸나요? 살짝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죠? 네, 이 정도로 바꿔가지고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 어웨어까지,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까지 반영이 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 상태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파괴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필터 리퀴파이가 그대로 지금 레이어로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보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이어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레이어를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네, 레이어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자면은, 첫 번째로는 블레미쉬, 그러니까 흠집 제거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칭 버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리퀴파이 사용해가지고 인물의 형태까지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저랑 같이 이 사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오늘의 실습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블레미쉬, 흠집 제거 하시고, 다칭 버닝 하시고, 리퀴파이 한 결과를 결과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2장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뭐 1장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다 했으니까. 네, 요 이미지를 파일 메뉴에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하시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 세이브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JPG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JPG로 저장을 해 주시는데, 학번, 성명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성명 김아무개, 그 다음에 우리 10강의 실습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잘하시는지, 얼마나 더 미적 감각이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학생분들과 하고 비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느냐, 그리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셔가지고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물의 기본적인 리터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인물 리터칭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이제 가장 베이스로 삼죠. 기초로 삼아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이 스킨 톤에 뭐 커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아예 그냥 그 메이크업을 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거의 지금 찍기로는 2시간 동안 찍은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다 보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데도 시간이 좀 소모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한 내용은 사실 CC 2020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버전의 포토샵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내용물을, 결과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